오늘은 2024년에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좀 한번 되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올해 새로 시작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올해 성취한 것. 세 번째는 기억에 남는 소비. 네 번째는 다녀온 여행지. 5번째는 올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렇게 총 5개로 한번 나눠서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봤고,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고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것. 사실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서 시도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를 안 해서 그게 좀 문제였긴 했거든요. 이제 새롭게 내가 시작한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예요. 아마 영상은 이사하는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찍어서 올리진 않았지만 올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이게 뭔가를 되게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진도 참 좋지만 사진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영상이 주는 영상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아,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나?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하는 게 되게 낯설고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거리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재밌고 이렇게 내 일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이렇게 흥미있고 재밌으니까 꾸준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올해 와인 시음회를 2번 시도했어요. 이 와인 시음회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와 사촌 언니가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둘이 이제 매일매일 하루 3끼 와인을 마신 거죠. 와인을 이렇게 마시면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둘이 마시면 사실 와인을 각 1병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에서 2병 사이의 와인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죠. 여러 병의 와인을 마셔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와인 시음회를 열어서 지인들을 불러서 와인을 한번 마셔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도전을 해봤죠. 일단 영상도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진행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1회는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해봤고 그때는 프랑스 와인 특집으로 해서 유명한 품종들을 가지고 가족들이랑 한 입씩 먹어봤다면 그래서 이제 2번째로는 각자 언니와 저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좀 더 그럴듯하게 와인 시음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게 11월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이제 요리를 도와준 친구도 되게 으쌰으쌰하면서 잘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이런 와인 시음회를 한 걸 보면서 다음번에는 나 좀 초대해줘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와인 시음회를 꾸준히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와인 시음회도 하다가 나중에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위스키를 시음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또 모임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바람이긴 한데 일단 우선은 올해 이렇게 와인 시음회를 시도해본 게 참 좋았다. 그리고 2번째, 올해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뭘 성취했는지를 찾아보니 많지 않더라고요. 올해 뭔가를 많이 했는데 나 이거 달성했어, 성취했어 하는 건 별로 없지만 첫 번째로 올해 10km 마라톤을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사실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긴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3분 정도의 페이스 기록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다.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년에는 하프 마라톤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도 꽤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5, 6개의 산을 다녀왔더라고요. 청계산, 관악산, 요런 북한산, 요런 이제 서울에 쉽게 갈 수 있는 산들과 뭐 충령산, 계룡산, 백암산, 월출산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산들도 다양하게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친구들이랑 만든 산악회를 통해서도 다녀오고 또 이따가 말하겠지만 일본의 트레킹 여행도 다녀오고 등산은 올해 꽤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취한 거 생각나는 성취한 게 이렇게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현타가 왔어요. 나 올해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지? 하는 생각. 내년엔 잘하자. 그리고 3번째, 기억에 남는 소비.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말 올해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미니 건조기예요. 위닉스 거를 제가 샀고요. 미니 건조기라서 되게 작아요. 일반 이제 가정용 건조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고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건조기 역할은 진짜 톡톡히 한다. 저 정말 강추해요. 일단 수건 같은 거 돌리면 최고고요. 물론 이제 일반 건조기만큼 뽀송한 상태로 나오진 절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건조기를 쓴 이후로 제가 건조대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거든요. 1년 동안.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특히 여름에 빨래 잘못 말리면 냄새 나잖아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요 아이폰 16 프로. 제가 원래 이 아이폰 12 미니를 썼거든요. 되게 작죠?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근데 이 아이폰 미니가 제가 여행 가기 직전에 카메라가 망가진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으나 뭐 어쨌든 여행 때는 결국에 카메라를 쓰지는 못했고 여행이 다녀와서 그때쯤에 이제 슬슬 아이폰 16 프로가 16이 발매가 된다 이런 시기여서 조금 더 기다렸죠. 그래서 샀어요. 12 미니를 쓰다가 16 프로를 넘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배터리. 크기가 커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손목이 아프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손목이 그렇게 무리가 갈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었고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배터리 수명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배터리 닳는 거에 대한 걱정을 나만큼 하고 살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대만족하다. 그리고 4번째, 여행지. 여행은 크게 2개를 다녀왔어요. 첫 번째는 일본 다테야마 트레킹 여행. 이거는 저의 첫 해외 트레킹 여행이었어요. 사실 이런 여행을 제가 갈 거라고는 평생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친구랑 의견이 맞아서 같이 갔다 왔죠. 그래서 여행사 쪽에서도 이렇게 젊은 고객님들은 처음이세요 하고 막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특별한 여행이었다. 이제 저녁에 산장에서 머물면서 이제 온천 들어가서 피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다녀와서 생맥주 탁 들이키고 약간 이런 재미를 처음 느꼈다. 이런 트레킹 여행도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녀오니까 히말라야도 되게 가보고 싶고 또 뚜르드 몽블랑도 되게 가고 싶고 이 저의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 지평을 넓혀준 그런 여행이지 않을까. 그리고 2번째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이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어쨌든 돈이 되게 많이 들 거라는 생각으로 한 2년 전부터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아서 다녀왔죠. 너무 좋았어요. 약간 성공했죠. 그리고 일단 이런 장거리 비행에서 비즈니스를 처음 타봐서 이 성공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와인도 엄청 많이 마셨고
그리고 이게 되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파리올림픽을 다녀오는 게. 이렇게 파리올림픽 그 지구촌 축제에 제가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게 되게 자기효능감이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올해는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였어요. 근데 그 변화가 저의 의지로 있었던 변화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 의지가 아닌 채로 제가 받아들여야 했던 변화들이 좀 많았어요. 뭐 부서가 이동을 하기도 했고 이사를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좀 당혹스럽긴 했죠. 내가 원하던 게 아닌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좀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적응을 해냈다. 그래서 내심 뿌듯하다 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저는 저의 장점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재밌는 걸 찾고 행복을 찾고 그렇게 노력했던 내가 좀 대견하다.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또 조금 고민을 제가 해봤지요. 약간 제가 작년에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짰냐면 작년, 재작년에 만다라트 아시죠? 만다라트 그 오타니가 쓰던 그런 계획표 그거를 따라했어요. 네, 하지만 그 오타니와 저의 차이를 바로 발견을 했다. 오타니는 그 친구의 정체성은 야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목표 야구가 있고 그 세부 목표들은 뭐 재구가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모든 그 세부 목표들은 야구로 다 귀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세부 목표를 8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또 세부 목표를 또 짜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막 짜요. 너무 즐겁죠. 나 내년이 너무 기대돼 이러면서 막 짜요. 하지만 그거를 다시 되돌아보지도 않고 결국에는 뭐 내가 무슨 계획을 짰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올해 말에 제가 막 이렇게 노션 찾아보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만다라트를 진짜 100만 년 만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1번 공부,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좀 따보려고 해요. 이게 목표라는 게 이거 하기, 요거 하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의식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몇 월에 무슨 시험이 있으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따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놔야지만 제가 그걸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데 필요한 그런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꼭 이 자격증을 따는 걸 공부 목표로 짰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아까 말했다시피 상반기에는 10km 마라톤을 정말로 60분 안에 뛰는 거, 그리고 하반기에는 하프 마라톤에 완주하는 거, 그리고 아까 또 똑같이 얘기했듯이 분기 1회 와인 시음회를 하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인을 다양하게 시음해보기, 그리고 독서. 제가 내년에는 좀 고전 소설을 많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을 되게 제가 안 읽거든요. 에세이라든지 비문학은 좋아하는데 문학 작품을 진짜 안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식하는 게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집에 지금 세계문학 전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골라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읽을 뿐. 그래서 내년에는 이 편식을 좀 그만두고 억지로라도 고전소설부터 한번 읽어보자 해서 고전소설 최소 10권 읽기를 이제 목표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이게 저는 수치화된 목표를 잡아놓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년에 최소 몇 개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30개로 골랐습니다.
1년에 30개 영상 업로드하기. 흥미를 꾸준히 잃지 않고 한 1년에 30개라고 한다면 한 달에 2개에서 3개 영상을 올려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너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은 약간 좀 목표가 그래도 확실하게 있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몇 개 짜보았습니다.